삶에 유익한 얘기를 전하는 인생 라디오입니다. 오늘은 68회 연애 경험이 적다는 게 그렇게 부끄러운 일인가요? 입니다. 요즘은 옛날하고 많이 달라서 초등학생 후 연애를 많이 하죠. 초중고 대학생 할 것 없이. 제가 96학번인데 그때만 해도 고등학교 때 만나고 이런 애들은 공부 안 하고 좀 노는 애들이었어요. 말 그대로 노는 애들. 대학생 되면 미팅하고 소개팅하고 이런 거 했죠. 그런데 이제 요즘은 워낙에 개방적이고 성생활도 아무렇지는 않게 하죠. 그런데 이런 추세 속에 살면서도 뭐랄까 소개팅도 못 해보고 연애 자체를 못한 사람들 있죠. 흔히 눈이 좀 높은 사람들이죠. 근데 그게 부끄러울 일인가 하는 그런 주제로 제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사람들은 많이 이성 친구 사귀면서 경험을 쌓아가죠. 놀러도 가고. 그런데 사람 심리도 알아가고 이렇게 하는데 나만 못하고 있다. 위축돼 있고 그런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대학 와서 많이 연애해본 사람은 아니니까. 그런데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연애를 많이 했다는 것은 새로운 상대를 많이 만났다. 즉 헤어짐 또한 많았다는 뜻입니다. 헤어짐이 많았다는 것. 여러분들 처음에 나이대가 다 다양하니까 근데 첫 이성 친구랑 사귀고 헤어지는 경우 있죠. 여러분들은 마음이 계속 있는데 상대방이 그만 만나자고 하는데 어땠습니까? 기분이 그냥 안 좋다, 실현당해서 힘들다 그런 사람도 있고 울며 불며 매달리기도 하고 그런 사람도 있고 인생 이제 다 산 것처럼 절망적이었던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경험 해본 사람도 있죠. 그런데 그런 경험이 한 번 하고 나서는 정말 슬펐지만 나중에는 익숙해져서 헤어지나 보다 그래요. 이게 많았던 사람이 연애를 많이 했다는 사람이에요. 과연 그게 좋은 걸까요? 무뎌지고 안 좋게 보면 닳고 닳았다는 건데. 그래서 연애 경험이 많아서 좋고 적어서 안 좋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여성분도 이런 말 많이 하죠. 연애하기 좋은 남자, 결혼하기 좋은 남자. 남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참 듣기 싫은 소리입니다. 매력 없는데 돈 있고 시댁에 돈 많으니까 결혼해서 편히 살자 이런 소리니까요. 그리고 결혼하기 전에 연애 많이 해라. 결혼하게 되면 살림하고 힘들고 한다. 놀지도 못하고 그런 말 하죠. 그냥 연애 그 재미를 느끼고 싶단 말 같아요. 그냥 남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자는 그냥 깍쟁이 같아요. 그게 젊었을 때 혈기왕성할 때 우리가 남성 호르몬 과다 분비될 때는 그런 게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다 책임진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나이를 좀 먹어가지고 남성 호르몬 분비가 저하되고 직장 일이라든지 자신의 일 때문에 힘들고 지치고 피곤할 때는 객관적으로 보여요. 여자들 자체가 약간 속물 같다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젊었을 때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 앞에 모래먼지가 꽉 차 있어서 내가 어느 위치에 와 있는지도 모르는데 나이를 먹으면 먼지가 다 걷히고 나의 현 위치가 어딘지 보여요. 그러니까 여자 보는 눈도 생기는 거죠. 그렇다고 봤을 때는 여자가 매력 있다, 이쁘다. 이 여자랑 같이 사는 남자가 행복할까요? 글쎄 꼭 그렇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저는 쳐다보는 남자들도 많고 또 그만큼 여러분 이쁘다고 생각했을 때는 치장을 좀 많이 하는 여자였을 겁니다. 집에 있을 때 시간 나면 아줌마들이랑 같이 피부 미용하러 간다, 어디 간다 차 마시고 놀고 이런 식이죠. 익숙하니까요.
그런 사람이 있고, 또 반면에 좀 공 같은 여자 같은 경우는 별 꾸미는 거 신경 안 쓰고, 또 남자한테 말하는 것 자체가 애교가 좀 없고 그냥 무뚝뚝하죠. 대신 결혼해서도 살림하고 자기 일 있으면 일하고 이 정도도 하니까 가정이 비교적 평탄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다 장단점이 있다. 그래서 뭐 연애 좀 경험 적은 남자랑 결혼해서 안 좋다, 문제 있는 남자가 아닐까. 아니면 또 연애 경험이 연애를 못했을 정도로 얼굴이 그냥 너무 아니다, 그런 여자 만났을 때는 아유, 내가 능력 없어서 저런 여자를 만났나, 그렇게 생각할 건 전혀 아니라는 거죠. 자꾸 사람들이 분별을 하려고 합니다. 분별할 것도 아닌데. 연애라는 걸 많이 할수록 무뎌진다. 사람 심리도 많이 알고 좋은 점 있지만 결코 다른 것이라 꼭 좋은 거라고 말할 수는 없다. 다만 우리가 결혼이라는 걸 하기 전에는 연애를 하고 헤어짐, 그리고 그 후유증을 겪는 기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성에 대해서 나의 욕심이 너무 많지 않았나 되돌아보기도 하고. 그래서 연애 없이 바로 결혼하는 건 문제겠지만 연애 경험이 뭐 적다고 문제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외모라는 게 참 재밌는 게요,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평준화돼요. 무슨 말이냐, 사람 얼굴이 갸름하면 이쁘죠, 남자고 여자고. 근데 여자 기준으로 말하면 나중에 그 갸름하기 때문에 입 주변에 주름이 생깁니다. 분명히 거죽이 쌓이는 거죠. 근데 반면에 사각인 사람, 박경림 씨 같은 경우는 주름이 안 생기겠죠. 펴지니까 잘 안 생기죠. 그리고 광대가 확 튀어나온 사람이 있어요. 너무 많이 튀어나오면 보기 안 좋죠, 여자가. 모델 같은 거 한 사람 중에서 일부러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근데 광대가 많이 튀어나오면 또 눈에서 이제 눈 밑에 주름이 처지기 시작하는데 그걸 좀 막아져요. 그래서 젊어 보이고. 아무튼 사람이 이런 것 같아요. 처음에 좋아 보이는 외모가 나중에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또 반대일 수도 있고. 연애라는 것 자체가 외모만 보고 했을 때는 그 당시만 즐겁지만 나중에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알 수가 없죠. 성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이야 확 뜯어 고쳐서 행복했는데 나중에 성형 한 곳과 안 한 곳의 차이가 이제 분명히 드러나죠. 제가 방금 오렌지를 먹고 녹음을 하고 있어서 재채기가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성형을 한 곳은 인위적으로 막아놓은 거기 때문에 잘 안 쳐져요. 성형을 하지 않는 곳은 잘 쳐집니다. 그래서 또 건드려야 돼요, 시술로. 그래서 성형 한 번 한 사람들 계속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괴물이 됩니다. 그러니까 좋고 나쁨이 영원한 것도 아니고 정해진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연애도 할 때도 외모만 보고 하지 말고 여러 가지 맞춰서 하십시오. 외모만 보고 연애해서 한번 크게 대얻어 보는 경우도 필요해요. 오늘 결론은 그겁니다. 연애리가 많이 해서 좋고 적게 해서 안 좋은 것은 아니다. 많이 했다는 건 헤어짐이 많았던 거니까 그게 결코 좋다고 볼 수는 없다. 대신 결혼하기 전에는 연애도 해서 헤어짐도 경험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으니까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버튼 부탁합니다. 제가 다양한 얘기 다룰 테니까 이 얘기가 맞지 않았어도 다른 얘기에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녹음할 수 있는 주제를 이메일로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궁금증이라든지 고민거리 있으면 제 이메일로 보내주십시오. 삶의 유익한 얘기를 전하는 인생 라디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